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꼭 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 60-70%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30-40%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보기 싫어. 왜냐면 무례해. 솔직함이랑 무례랑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말을 참을 줄을 몰라. 그냥 떠오르면 얘기해야 돼. 말을 참다가 화병이 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듣는 사람의 그릇이 커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요즘? 솔직하죠?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하냐? 솔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 나 요즘에 피부 칙칙하다고 나를 걱정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나를 바꿔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대인배가 돼야 돼요. 이 사람 품으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줘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이에 뭐가 꼈다고요, 밥 먹다가. 근데 이 사람들 얘기 안 해줘. 왜? 들으면은 그 사람 민망할까봐 짚어 내려갔어, 얘기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1%의 사람, 이 사람 뭐냐면 내 단점을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속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진짜 관계가 잘 맞던지,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었던지,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던지, 뭐든지 인생에 잘 없는 사람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이 평가가 갈립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고 당태종이 된 거잖아. 그 고구려 침공했던. 근데 거기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위징은 원래 이 이세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대.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 사실 이건성한테 너를 죽여야지, 이세민이를 죽여야지 된다. 왜냐면은 이세민이가 너무 인기가 많고 권력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세민한테 했어. 근데 당태종이 그 솔직함이 기분이 안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징이라는 사람은 그 황제 면전에서 형제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는 당태종 면전에서 그건 틀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싫은 소리를 무려 200번도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그런 얘기 했대요.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위징은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안 죽였죠. 오히려 위징이 죽었을 때 당태종이 진짜 슬퍼했대요. 사람은 거울을 봐야지 이제 옷을 똑바로 하고, 거울이 없으면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제가 제주도 놀러 갔는데 호텔에 거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호텔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울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거울은 좋은 점도 좋게 보이고 안 좋은 점도 안 좋게 보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기분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징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내가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솔직하고 무례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으면, 그 1%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 목을 치겠다, 이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0.1%의 사람이에요. 0.1%의 사람. 바로 그 쓴 약을 그 거울을 마주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상위 0.1%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왜 어렵고 대단하냐면, 고친다는 거 있잖아요. 고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요. 근데 팀장이 맨날 계속 고쳐. 수정 계속 내려와. 그럼 어때요? 그거 개빡세지. 그 사람 싫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만큼 어떤 사람이 뱉은 말을, 아니면 어떤 했던 행동을 나 저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다른 관계가 다 불편해져. 누구 한 명 말 듣고 그래 그렇게 바꿔야지 하면 그 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포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고치는 게 왜 어렵냐?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해야 돼.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이 예민한 꼬마가 다 살고 있어요. 자존심 뭐예요? 칭찬이랑 인정을 들어야지 올라가잖아요. 누가 싫은 소리 쓴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충조평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꼬마의 하인이 됩니다. 근데 이 0.1% 사람은 그 꼬마를 데리고 놀 줄 아는 거야. 괜찮아, 지금 좀 아프지만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건 단순히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던
세계관 자체를 자기 손으로 부시는 거예요. 사실 수술이죠, 수술. 대부분 사람은 신념이나 행동에 반하는 정보를 딱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지부조화가 와요. 내 머릿속으로는 난 유능한 사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외부에서 너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별로인 부분이 있어. 이 외부 피드백이랑 자아랑 충돌할 때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를 싫어해서 흠을 잡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질투해서 흠을 잡는 거야. 뭘 한다고 나한테 충고야.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본능적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 캐럴 드웨기 쓴 책이에요.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알려주는 성장 마인드셋 뭐 이런 건데, 그게 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능과 능력이 불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을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능력이랑 지능이 불변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 거 아닌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나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불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만약에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보기 싫고 솔직하지만 나한테 무례하게 느껴져. 내 지능과 능력이 불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비판 자체를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 뭐예요?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불변. 뭐 고치면 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불변이에요. 근데 너 입가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이걸 불변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성장 가능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능력이 뭔가 개인의 노력이라는 거, 의도. 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의도라고 해야겠다. 노력 혐오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력이라는 표현은 의도라는 표현이에요. 의도라는 표현. 개인의 의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능력이 발전 가능한, 성장 가능한 요소라고 믿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비판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이자 도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욕. 이 사람들은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바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 0.1%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세상의 이 30-4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1%의 사람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기 싫고 솔직하고 무례한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들게 좋은 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성장하려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1%의 사람을. 근데 0.1%의 사람은 그냥 성장합니다. 왜? 보기 싫어, 솔직하고 무례한 이 30-40%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야. 30-40%를 들어도 그래, 내가 성장 가능한 요소야.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하는 건 지옥 같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스티브 잡스 때문에 제 채널을, 왜냐면 사장님들, 대표님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아. 엔지니어 면전에다가 이건 쓰레기야, This is shit 그랬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You fired 이거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할게요. 그 애플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이 0.1% 사람이에요. 이건 쓰레기야. 그건 성장 가능한 요소지. 그건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이 솔직함과 무례함과 꼴보기 싫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쫓겨났을 때잖아요. 왜? 자기 자존감이 높아. 나 애플에서 일하고 세계 최고인데 너가 쓰레기 아무리 얘기해봤자 쓰레기가 아닌데 뭐. 그런 0.1%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 살벌한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고를 향한 요구로 받아들인다고요. 그 사람들 뭐예요? 0.1%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1%의 사람과 이 1%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0.1% 사람으로 조직을 꾸린다면 잘 없죠. 잘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나를 비춰주는 미진 같은, 진실하고 용감한 거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고칠 줄 아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된다. 나머지 새끼들은 안 그렇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증거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싹이 나한테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릇 같은 사람인가? 나는 거울 같은 사람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경험을 쌓고 내가 그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거울이나 그릇이 되려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 그거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제 생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끝으로 제가 3가지 참고한 책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청림출판사에서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단점 고쳐주기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2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관심, 하나는 직접적 대립. 이 2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점은 내가 그냥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신뢰가 굉장히 밑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정과 신뢰가 있다는 신뢰, 그거를 바탕으로 된 피드백이 어떻게 인간 거울이 내가 될 수 있는가, 개인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그거를 아주 그 사례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내가 거울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면, 두 번째는 내가 그릇이 되는 방법.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스몰 빅 라이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쓴소리를 수용하는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는 심리학 책이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성장을 위한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왜 쓴소리를 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받아들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하면은 이 2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영향을 주변에다가 피드백을 주면서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피드백의 기술인데, 이 책은 좀 나온 지 됐어요. 2014년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일의 99%는 피드백이다. 요 책입니다. 요 책. 2014년에 나왔던 책을 다시 나온 책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쓴소리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피드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왜 기분 나쁜지, 감정의 정체는 뭔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넘어서서 감정이라는 거, 아까 0.1%가 되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문제로 삼지 말고 받는 사람의 태도와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쓴소리 속에서 미친놈이랑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쓴소리, 이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을 내가 배우게 된대.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거울이 되는 법, 지혜롭게 조언하는 법.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릇이 되는 법, 용기 있게 수용하는 법.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그 둘을 연결하는 소통의 기술. 받아들인 사람과 피드백 주는 사람 간의 소통의 기술. 이 3가지 핵심의 기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3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 이 내용들,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소리였구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단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